미국이 한국화하고 있는 KF-21 개발을 시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매체 카로사투클릭이 지난 1일 KF-21 개발에 대해서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자국의 전투 제작 기술이 인도네시아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것을 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미국은 직접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담당자를 파견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해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홍콩 아주시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KF-21 기술과 연구, 특히 미국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며 카이에 파견된 미국 엔지니어들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미국 기술 유출에 민감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저렴한 개발 분담금도 태클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한국의 KF-21 사업에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로 인도네시아가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면 한국은 다시 KF-21을 판매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이전시켜야 하는데 미국은 밀접한 동맹관계가 아닌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넘기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친중, 친러 성향인 인도네시아에 넘어간 기술이 다시 러시아, 중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가 KF-21의 주요 기술을 가져가거나 직접 판매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한국에게는 유리하지만 인도네시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자체 기술을 개발해내 KF-21을 만들어냈는데 그럼에도 한국이 자신들에게 주요 기술을 주지 않자 인도네시아는 멘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인도네시아 매체는 미국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투기 공동 개발을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F-35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 경쟁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35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초음속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방산 장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KF-21은 앞으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F-35는 뛰어난 성능을 가졌음에도 비행한 시간에 5천만 원이나 들고 1년에 200시간 비행하면 100억이 드는 등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돈 먹는 하마라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회의감이 미국 내에서도 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가장 많이 출격한 전투기는 놀랍게도 F-16이었습니다. F-22나 F-15처럼 더 우수한 전투기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실제로 개전 초반엔 주로 F-15가 출격해 이라크 방공망, 레이더, 군사시설, 활주로를 폭격했습니다. 적의 전투기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제공기로 최고인 F-15나 F-22가 출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반 중요 군사시설 파괴에 F-15가 나서고 제공권을 확보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폭격은 주로 F-16이 수행했습니다. F-16이 운영비가 저렴하고 혹시라도 대공포 등에 피격되더라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었습니다. F-16은 미드급 전투기로 대당 500억 정도면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전투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같은 당시 개도국들도 쉽게 구입 가능한 수준의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F-16도 바이퍼로 업그레이드되면 가격이 치솟는데 갑자기 900억으로 뛰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F-35를 당초에 F-16처럼 굴리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스텔스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출퇴근 시에 포르쉐를 탈 필요는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에서는 F-16처럼 막 굴리는 출퇴근 시에 탈 수 있는 운영 유지비가 저렴한 미드급 전투기를 만들자며 이 때문에 이를 가능케 하는 비스텔스기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만든 KF-21은 막 굴리기 좋은 운영비 저렴한 비스텔스기고 가격도 예상대로 600억대로 나온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언론이 미국이 개발을 시기하는 이유가 미국의 전투기 시장 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1 회계연도 무기 수출 규모가 1,380억 달러, 한화로 164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이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들을 사들여 여전히 미국의 주요 무기 수입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무기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공세적 무기 판매 기조에서 거리를 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예멘에서의 민간인 살상을 문제 삼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정책을 수정하는 등 인권을 중심에 둔 무기 판매 정책 마련을 예고한 상황이라고 통신은 부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를 기회로 방산시장에서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 차세대 전차 알타이에서 한국산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터키 전차 제조사는 원래 독일산 파워팩을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독일 정부가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거부하며 무산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후 자체 개발이나 제3국 기업과 기술협력 방안도 모색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의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S&T 중공업의 변속기를 조합한 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하고 성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터키 정부는 한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알타이 전차를 우선 250대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 1000대를 양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세계 9위를 달성해 지난해 발표보다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1에서 2015년과 비교해 210%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군사 강국에게 새로운 신뢰감을 가져가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이 믿었던 일본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지난 2019년 2월 중국 공군의 비행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산케이신문은 방위 관계자를 인용해 대만 측이 일본 대만교류협회 타이페이 사무소를 통해 일본에 이 같은 제안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미야코 해협, 일본은 바시 해협의 감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만은 양측이 중국 군용기 위치, 고도, 속도 등 레이더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은 독자적인 태세 정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 유사 사태 가능성 우려 속 대만과 협력을 배제함으로써 일본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대만이 유사시에 참전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 대만에게 일본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세계 최대 국제 해군훈련인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에 대만을 참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림팩에 참가하고 있기에 사상 첫 한 대만 연합군사훈련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만의 자체 건조 잠수함을 한국이 도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림팩에 참가하면 대만은 한국의 놀라운 해군 전력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은 그동안 림팩에서 미 해군의 잠수함을 압도할 정도로 놀라운 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림팩에서 대한민국 잠수함이 민폐라는 글이 거짓 정보처럼 떠돌았지만 팩트 체크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능력도 세계 최고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군사적 위상은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무기 운영과 전력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나 힘겨루기에 휘말리지 않고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며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